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색상, 명도, 채도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렸던 그림은 뭘로 그린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 모두 색상, 명도, 채도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셨고요. 저도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마다 느낌도 그리고 방법도 모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림을 그리시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색상, 명도, 채도가 사용된 비율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림 묘사 같은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노하우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색상, 명도, 채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난 시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도 나름대로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노하우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색의 3속성 중에 명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잠깐만 복습을 해볼게요. 명도는 물체의 밝기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명도 단계를 밝은 단계부터 어두운 단계로 나누는 연습을 했었고요. 명도가 밝다라는 것은 명도가 높다, 그리고 물의 양이 많다, 빛을 많이 받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명도가 어둡다라는 것은 명도가 낮다, 그리고 물의 양이 적다, 빛을 적게 받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 명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저희는 이제 무채색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채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채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색상을 정해서 명도 단계를 나눴었는데요. 이 유채색, 즉 색상을 가진 색들끼리도 명도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20색상화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동그란 원을 그려주시고요. 십자 모양으로 4개의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4개의 원을 다시 채워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렸고요. 5가지 기본 색상을 먼저 칠해줄 거예요. 제일 위에 가운데에 빨간색 칠해줄 거고요. 빨간색을 시작으로 3칸씩 건너뛰셔가지고 노란색, 그리고 또다시 3칸 띄우고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기본 5가지 기본 색상을 일단 칠해주시면 돼요. 기본 색상들은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리고 빨강과 노랑의 비율을 1대1로 해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노란색을 좀 더 타서 그 다음 칸에 칠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빈 칸은 빨간색에 가까우니까 빨간색을 좀 더 섞어서 다홍색을 만들어서 채워주시면 돼요. 나머지들도 같은 방법으로 색상을 만드셔서 빈칸들을 채워주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 색상의 명도 단계를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색상환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흑백으로 한번 전환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시켜서 사진을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정교한 작업이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저희가 큰 틀은 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빨강 부분 있죠? 자, 이렇게 이쪽 부분이 명도가 밝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쪽 부분으로 갈수록 명도가 어둡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한 가지 저희 파란색, 그쵸? 울트라마린 컬러로 명도 단계를 냈었다면 이렇게 유채색으로도 명도 단계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이쪽 부분, 노란 계열 쪽이 가장 밝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다른 유채색들보다 명도가 밝다, 명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빨강하고 이 초록 계열 있죠? 여기 녹색 계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빨간 계열과 녹색 계열을 비교를 해보면 빨간색 계열들이 이 녹색 계열들보다 밝은 느낌이라는 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빨간과 녹색을 두 가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빨간색이 녹색보다 명도가 더 높은 색상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도 단계를 무채색이 아니라 이런 유채색들 관계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림을 그리실 때 색채에 있어서 높은 명도의 색상들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빨간 계열에서 노란 계열 쪽에 그 유사색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시면 그림 전체가 좀 높은 명도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두 개의 색상과 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색상이란 뭘까요?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등등 구분 짓게 하는 그런 나눌 수 있는 그런 색을 이야기하는데요. 색 자체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나와요. 이 색상환을 그린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제 난색 계열이라고 하고요. 따뜻한 색상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한색 계열이라고 해요. 차가운 색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라색 계열, 녹색 계열은 중성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사실 색상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어떤 색이라는 거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채도를 알아볼 건데요. 채도는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정도를 얘기를 해요. 즉, 이제 짧게 말해서 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란색이 순수한 노란색이냐 아니면 다른 색이 섞여서 혼탁해진 그런 탁색이냐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채도는 약간 명도하고 연관을 지어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색상과 명도를 통해서 색조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색조라는 것은 톤을 의미해요. 일단 요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채도는 그 색상이 가진 순수한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일단은 제가 색상을 하나 선정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빨간색이 눈에 제일 잘 띄니까 이 붉은색을 사용을 해서 채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색은 퍼머넌트 레드예요. 자, 요 퍼머넌트 레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색, 이 퍼머넌트 레드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색상에서 이 흰색이 얼마나 섞였느냐 또는 이 검정색이 얼마나 섞였느냐에 따라서 이 붉은색의 톤이 결정이 되는데요. 즉 이제 색조가 달라지게 돼요. 흰색을 섞으면 당연히 점점 밝아져서 명도가 높아질 거고요. 검은색을 섞으면 점점 색이 혼탁해져서 명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볼 건데, 저희는 수채화를 하면서 포인트 컬러로는 좀 흰색을 좀 사용하는 편이지만 그다지 많이 흰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흰색을 섞는 거는 저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로 조절을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명도 조절 있죠? 파란색을 이렇게 점점 물을 타서 만들었던 그 명도 조절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점점 물을 추가를 해줘서 색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었었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거의 마지막에는 물. 근데 제가 지금 물이 조금 더러워서 좀 더러운 색깔이 나오긴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밝아지는 명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채도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붉은색에 이 블랙 컬러를 조금씩 섞어 볼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붉은색의 순수한 이 색상은 없어지고 점차 검은색이 눈에 더 들어오는 이런 탁색이 표현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떼고 볼게요. 자, 이렇게 요 단계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붉은 컬러로 갈수록 이게 순색이었잖아요. 퍼머넌트 레드 고유의 색 순색이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블랙 컬러를 조금씩 섞어서 채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순색에서 아주 멀어진 색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 여기 부분은 이제 중채도, 그리고 이 순색으로 갈수록 고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순색과 아주 멀어지는 이 부분을 저채도라고 해요. 채도가 높은 거는요, 고채도잖아요. 이 고채도는 고명도기도 해요. 가장 순색에 가까운 가장 순색인 색깔을 얘기하는 걸로 고명도라고도 하거든요. 자, 요렇게 또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에 걸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시간처럼 이제 명도 단계를 물로 낸 건데요. 명도 외에 또 어떤 걸 확인을 할 수 있냐면요. 자, 포화도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포화도. 그 물감이 얼마나 진하냐 혹은 얇게 칠해졌느냐에 따라서
포화도가 높다, 그리고 포화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순색과 이 고명도인 이 붉은 컬러와 멀어질수록 포화도는 낮아질 거고요. 이 순색과 가까워질수록 붉은색의 포화도는 점점 높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도와 채도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림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점점 저채도로 내려간다 라는 것은 그림자 부분에서 이런 저채도의 색상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명도 부분에서 이런 느낌들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건데요. 그러면 그림자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을 채색을 할 때,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 저채도, 중채도, 고채도 만들 때 이 블랙 컬러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저채도를 만들고 그걸 그림자나 어두운 부분에 사용을 해야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향기가 가득한 노란 모과를 그리는데, 또는 저희가 오늘 그릴 핑크색 튤립을 그리는데, 이 블랙 컬러만을 사용해서 명도와 채도 조절을 해가지고 채색을 하게 된다면, 노란 모과가 가진 맑은 느낌과 튤립이 가진 여리여리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퍼머넌트 레드라는 이 순색에 어두운 명도를 가진 컬러를 조색을 하면 이렇게 명도가 낮아지는 저채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색을 섞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명도를 가진 컬러는 뭔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저희 아까 20 색상환 그려봤잖아요. 거기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까맣게 나왔었죠. 자, 그 부분에 해당되는 컬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명도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중성색 계열이 이 녹색을 섞어줘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간혹 이번 영상을 보시고 너무 이론에만 치우치셔서 오히려 헷갈리실까봐 제가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껏 해오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어두운 명도가 되어야 하고 또 어두운 채도가 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색칠을 할 때 이런 색을 섞었었구나, 혹은 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이런 색을 섞으라고 했던 이유는 채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어떤 그림을 모작을 했을 때 무조건 색채만 예쁘게 똑같이 따라하는 그림은요, 그 당시는 예쁘게 마무리가 돼서 멋진 그림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무작정 따라하기만 하는 그림은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이론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좋지 않고요. 하지만 또 이론을 전혀 모른다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그 중간선, 중립을 좀 지키시면서 그림을 그리는 마음 자세를 꼭 가지시기를 정말 권해드려요. 생각하면서 그리는 그림은 속도가 좀 더디고 늦을지 몰라도 한번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많이 생겨요.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그림 그리는 습관을 꼭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명도, 채도, 색상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서 튤립 한 송이를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오늘은 너무 어렵지 않은 꽃을 그릴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봉오리가 져 있는 그런 꽃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이 어두운 느낌이 되겠죠. 여기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두워질 거예요. 저는 오페라하고 바이올렛을 좀 섞었어요. 오페라 컬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레드 계열 조금 섞어주셔도 돼요. 오늘은 색상은 저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되니까 아니면 한번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부터 한번 채색을 들어가 볼게요. 물을 깔고요. 이 색감을 좀 넣어주는데 어두운 부분부터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밑에는 조금 연두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닦아서 좀 공간을 좀 비워 놓을게요. 굳이 연두빛 뭐 안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물기를 좀 뺀 다음 명도를 이제 밝게 하는 거죠. 물을 조금 섞어서 명도를 좀 밝게 만들어 주시고 밝은 쪽에다가 이렇게 채색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밝아질 수 있게끔 점점 물을 타서 색깔을 밝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진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들어가 주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물기 마르기 전에 한 번 더 좀 찍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오페라 컬러를 조금만 더 타서 이 부분에는 조금 더 밝은 색감을 앞쪽으로 갈수록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물기가 말랐을 때 아랫부분에 물칠을 조금 해주고요. 레몬 옐로우하고 비리디언을 약간 섞어서 연두빛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한번 아래쪽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명도도 낮아지고 채도도 조금씩 낮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 컬러에다가 같은 유사 색상에서 조금 더 진한 보라라든지 또는 갈색 계열을 조금 섞어주셔도 돼요. 갈색 계열을 좀 섞어주시면 기존의 보라색보다 약간 한 톤이 다운된 이런 컬러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다가 좀 넣어주면은 이렇게 채도가 떨어져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채도를 떨어뜨린 색상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 부분도, 이 어두운 부분 있죠? 여기도 채도가 조금 떨어진, 왜냐면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채도가 떨어진 색상을 이렇게 넣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은 채도가 떨어진 색상 그리고 명도도 낮은 색상을 사용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붓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요. 아랫부분에 한 번 더 물을 살짝 깔게요. 여기 부분에다가 아까처럼 레몬 옐로우하고 비리디언을 약간 섞어서 청량한 연두빛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쓱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이게 지금 생각보다 물이 빨리 안 말라서 넣어주고요. 이쪽 부분에 보라색감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물을 깔아주고, 물을 깔아주는 이유는 좀 더 부드럽게 색이 퍼트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을 아래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밑으로 갈수록 연해지게끔, 여기도 경계 부분도 물을 한번 살짝 깔아주신 다음 이렇게 색을 은은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색이 조금 탁해질 수 있도록, 혼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면서 채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마 조금 평소 때보다는 약간은 자, 이 부분은요, 제가 한 번 더 이쪽에 물을 조금 깔고, 물 깔아주실 때 힘 너무 많이 주지 않으셔야 돼요. 아니면 밑에 색이 벗겨지거든요. 한 번 더 보라색 살짝 넣어서 이쪽에다 힘을 조금 실어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옅어지게 좀 풀어줄게요. 이쪽으로 이 부분으로 갈수록 밝아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칠할 때는 여기보다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밝은 명도의 컬러로 칠을 해줘야 되니까 물을 조금 더 타서 색을 연하게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서서히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쪽 부분은 무게감을 조금 더 실어주기 위해서 채도를 조금만 더 낮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라색의 반대 계열인 약간 노란 계열을
로우 시에나를 약간 타가지고 이렇게 색을 조금 이렇게 톤 다운 시켜준 다음에 로우 시에나 또는 번트 시에나 약간 써도 돼요. 요거를 물을 한번 은은하게 깔아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넣어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보라 계열도 같이 조금씩 넣으면서 이렇게 색을 종이 위에서 혼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론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칠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저거 조금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채색을 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가 왜 어두워지고 왜 그런 색을 넣어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냥 생각을 이해를 하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좀 바짝 말려보도록 하고 이제 이파리 쪽 부분 좀 넘어가 볼게요. 비리디언 포커스 그린에 자, 요거 그대로 쓰면 색상이 너무 밝잖아요. 명도가 굉장히 밝은 색상들이거든요. 밝은 색상들이기 때문에 채도를 조금 낮춰줄 거예요. 자, 채도를 낮춰주실 때는 20색상 안에 근접되어 있는 색상을 섞어주시거나 어두운 쪽에 어두운 명도에 근접되어 있는 색상을 섞어주시거나 보색을 사용해서 톤 다운을 시켜주시면 돼요. 초록색의 보색은 붉은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갈색 중에서도 레드 브라운이 있어요. 이 레드 브라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톤 다운을 조금 시켜줄게요.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제가 그대로 여기다 한번 칠해볼게요. 자, 일단 톤 다운은 됐어요. 톤은 다운이 됐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화도 얘기 드렸죠? 색상이 너무 진해요. 물론 지금 제가 진한 부분에다가 채색을 할 거긴 하지만 물의 양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더 타서 밑에다 칠해볼게요. 같은 색상인데 물의 양이 조금 많아지면서 포화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덜한 편이에요. 요런 컬러를 여기 어두운 부분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경계 부분 잘 만져주셔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저는 톤 다운을 한 번 더 시켜서 좀 더 어두운 컬러를 집어 넣어주고 다시 이 어두운 부분 안에도 빛이 투과하기 때문에 포화도를 조금 낮춰서 물을 좀 더 탔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연결된 구간이니까 연결 지어서 이렇게 칠해 주시고 이쪽은 안쪽 말려있는 안쪽이지만 윗부분으로 갈수록 또 빛을 여기보다 더 받기 때문에 물을 좀 더 타서 명도를
좀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조금 어렵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천천히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연구를 해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저는 포화도를 조금 높일 거예요. 포화도를 높인다는 거는 물감의 양이 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채도는 조금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위에는 같은 안쪽 면이지만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래쪽만큼 포화도가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을 좀 타서 포화도는 낮춘 다음에 연하게 밝은 명도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밝은 면 레몬 옐로우를 조금 섞어서, 유채색은 색상이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유채색의 반대말은 무채색이고요. 자, 유채색 중에서도 명도가 밝은 애들이 있었어요. 저희 20색상환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노란색 부분에 있는 애들이 명도가 밝은 애들이었죠. 그러면 이제 빛이 여기서 오니까 초록잎도 이쪽 부분이 좀 더 밝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좀 더 명도가 높은 컬러로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레몬 옐로우를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연두빛을 좀 만들어준 다음, 당연히 빛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도도 밝게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좀 더 밝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깔아주고, 밝은 컬러를 넣어준 다음, 똑같이 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색상이 많게, 다시 말하면 포화도가 많게, 어떤 부분은 좀 포화도를 적게, 색상의 양을 적게,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톤으로 밝은 부분이라도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레몬 옐로우를 거의 단독으로 이렇게 조금 써줘도 괜찮겠죠. 밝은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튀는 색상이 약간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쪽 부분 들어가는데, 자, 색이 너무 이질감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밝은 부분 채색했던 요 색상에다가 채도만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란 계열 중에서도 옐로우 오커나 번트 시에나를 약간 섞어가지고 톤을 조금 다운시켜서 채색을 해주는 거죠. 아래쪽으로 갈수록은
주제부에서 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의 포화도도 조금씩 줄여주고, 윗부분은 아래쪽보다 빛을 많이 받으니까 연하게 넣어준 다음 약간 포인트로 번트 시에나 같이 이런 애들을 한 번씩 툭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안쪽 부분에 조금 더 색감을 좀 더 진하게 넣어볼게요. 수채화는 칠하고 나면 이제 약간 밝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칠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씩 겹쳐 칠하게 되면 좀 더 진한 느낌을 또 위에다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강조가 되거든요. 이렇게 찍어주고 너무 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제 어두운 부분을 찍어서 풀어주는. 이쪽 부분도 한 번 더 비리디언하고 레몬 옐로우 기존에 썼던 색 컬러들 약간 섞어서 초록색으로 좀 톤을 약간 올려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명도와 채도가 이렇게 들어갔으면요. 이제는 풍부한 색감 넣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톤이 잡혔을 때 여기다가 물을 좀 깔아가지고 대신에 요거는 좀 밑에 색상이 바짝 건조된 상황에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사용했던 채도 낮췄던 색상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어두운 부분 위주로 색감을 조금씩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로우 시에나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대신에 물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넣으면은 아래 색상들이 다 번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물 조절은 조금 잘 해줘야 돼요. 이 방법은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차차 조금씩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쓱 넣었다가 이렇게 살짝 닦아내듯이 색을 다시 빼주시고 이렇게 연두빛도 반대로 다시 조금씩 넣었다가 살짝 지그시 눌러서 빼주시고 여기도 살짝 넣고 이렇게 색을 닦아내듯이 펼쳐주시면 한층 좀 느낌이 색감이 좀 풍부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신에 물기는 굉장히 붓 자체에 물기가 거의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많은 부분에서 똑같은 색감을 계속 넣어주면 좀 다시 단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다른 색감 위주로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밝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 혼탁한 색들, 채도를 낮춰주는 색보다는 그냥 보라색 같은 그 원래 있는 순색을 조금 사용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줄기 칠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번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색상, 명도, 채도 이 색의 3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좀 기초 단계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 그런 방향도 조금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오늘 배웠던 이 색상, 명도, 채도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잘 해서 예쁜 그림을 하나하나씩 그려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다 이해를 못했다고 하셔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하나하나씩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꾸준히 수채화 공부를 해 나가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